예, 안녕하세요. 예, 사브TV 벤더빌트입니다. 오늘은 GTX C 노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노선을 같이 옆에 놓고 보겠습니다. 차량 기지가 있는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왕십리역, 삼성역, 양재역, 정부, 과천청사역, 인덕원역, 금정역, Y자로 의왕역, 수원역, 상록수역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8량이 운행하고요. ITX급 열차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차는 ITX급인데 일반 지하철처럼, 빠른 지하철처럼 운행하고 있다. 주된 차량 기지는 덕정이고요. 병점은 워낙 거리가 길단 말이에요. 거의 90km 되기 때문에 병점은 이제 주박으로, 그러니까 잠만 자는 거죠. 손을 보는 건 덕정에서 하는 거고, 잠만 자는 건 이제 주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병점에서 주박한다. 14개 역이고요. 금정에서 Y자로 갈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열차 그 운영 계획상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신설이 창동에서 과천청사, 과천까지입니다. 신설 구간이. 그래서 편도 기준으로 한 160대 정도가 창동에서 과천까지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지만 나중에 이제 공사 중에 최종 결정이 되겠죠. 의정부로는 한 뭐 100대 정도, 덕정으로는 한 60대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밑으로는 정부 청사까지, 과천까지는 160대가 간다는 개념이고, 금정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4호선과 이제 병행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 4호선이 현재 운행이 많습니다. 하루에 150대 이상 다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뚫고 GTX가 가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100대 정도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60대는 과천에서 회차해서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정에는, 인덕원 금정에는 한 100대 정도가 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개념적으로 수원에 한 80대 정도, 그 다음에 상록수에 뭐 얘기로는 1시간에 한 대, 18대지만 한 20대 정도로 4대1 정도, 4대1 정도 비율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박기지가 병점에 있기 때문에 병점역을 통해서 주박기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역에 대한 이슈가 병점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다른데 오산이나 평택과 천안하고는 다른 개념의 추가역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뭐 멀지 않아 그럼 내년 정도까지,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까지 병점역에 추가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C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공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점역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통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개통할 때 병점역도 같이 개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고, 그 이후에 구간에 있어서는 시간적 차이를 좀 두고 보셔야 된다. 지금 당장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획과 현실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계획이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목해야 될 구간이 어딘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을 제가 띄워놓고 종단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지상으로 간다라는 건 이제 1호선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거죠. 경부선, 뭐 경원선 이렇게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빨간색 구간, 이렇게 지하로 가는 구간은 전용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전체적인 역에 있어서, 여기에 앞서서 좀 쟁점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요것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촬영하는 가운데. 일단은 다른 데는 좀 됐고요. 지금 지도상에서 보면 청담 구간하고 의무아파트 구간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청담 구간을 보신 것처럼 아주 노른자 땅이고 상당히 고급 주택, 빌라들이 있는 곳입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그 주거지를 관통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동대교 그 밑단에는요, 공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GTX A 노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도 또 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동대 남단 쪽에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데 또 그 와중에 신호선도 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공정입니다. 그 도로 하나 사이에 지금 몇 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복잡한 구간이고,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 제가 지금 여기 토지 이용에 보면 이음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음 지도상에서 보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 라인이 입혀지는데요. 그 라인이 입혀진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현황처럼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주거지 한가운데를. 그리고 음모아파트도 저는 설계 변경이 진작에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수의 소식통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검토와 비교는 다 됐고 국토부에 이제 승인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적인 거나 구조적 검토나 터널에 대한 공법 검토 이런 것들 하고 아직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승인해 줄 수 있는 타이밍 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관이 들어올 때쯤 그리고 공사비 증액과 더불어서 같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량리역은 비노선과 신호선이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청량리역은 신호선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비노선이 빨리 하고 싶어도 청량리역이 지금 공사가 안 되면 그 토목구조물이 어느 정도 앉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연계해서 쓰는데 중간에 삼성역처럼 붕 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차량기지가 상봉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용 구간이 상봉 구간이고, 그래서 회차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기지는 어차피 마속 쪽에 비노선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청량리가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비노선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B와 좀 C는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조건 상황 속에서 신호선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안 될 거냐 이런 건 아니죠. 되는 겁니다. 무조건 되는 거고요. 없어요. 일단은 밀어붙이는 거.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결과적으로 청담 구간은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돌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과정이 거쳐지고 웬만하면 지적도상의 그러니까 토지 이음상에 라인이 거지면 안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면 또 그 혼란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해요. 근데 음마아파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겹쳐 있었고 또 음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고 또 워낙 민원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드문 경우지만 설계 변경이 된 상태로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는 단선 병렬로 제가 지금 지적도상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올려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는 곡선이 좀 더 줄어드는 형태로 그리고 단선 병렬이 아니라 복선으로 가는 형태로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 그거를 국토부가 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 건과 그다음에 공사비 증액 건 이런 것들로 신호선이 같이 이렇게 물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봐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봐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그 실거주나 투자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과정이 아직까지 결론이나 결과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 그러니까 파시는 분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시는 분도 좀 망설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혼란의 시장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여러 개 역에 대한 설명보다는 좀 제가 현장에서 탐사대 갔던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 일단 제일 먼저 창동역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복합환승센터가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GTX의 완공은 2031년 말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사를 신호선은 올해 본 공사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5년 잡으시면 7년, 8년, 9년, 10년, 11년, 그래서 2031년 정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31년 하반기. 그러니까 B노선과 C노선이 상황적으로 지금 31년 하반기 정도에 개통하는 게 그나마 지금 가장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빨리 하기는 어렵다. 늦어지면 늦어졌지 빨리 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31년 하반기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창동을 볼까요? 창동과 노원을 같이 볼 수도 있고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원까지 보기에는 상당히 거대해지는 거고, 창동역만 봐도 여러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롯데몰이 현재 다시 리뉴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로봇박물관, 로봇과학관이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박물관도 또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시드큐브 창동이라고 해서 오피스텔, 뭐 업무시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레나, 지금 아레나가 뭐 인스파이어도 아레나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먼데도 찾아갑니다. 근데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보면 인스파이어 아레나까지 가기 위해서 젊은 그 여성분들 택시 타고, 그것도 아주 비싼 택시 요금 내가면서 가는데, 솔직히 보면 창동역에 이거 하나 생겨주면 거기까지 갈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교통이 너무 좋잖아요. 킨텍스도 갈 필요 없죠. 그리고 일단은 잠실에 있는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지금 여기는 공사를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년 후면 개통을 해요. 2년 후면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국내 최대 공연장이라는 거죠. 교통도 좋죠. 오히려 그 주변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굳이 숙박할 건 없죠. 그냥 지하철 타고 다시, GTX 타고 다시 오면 되니까. GTX는 아직 안 생기더라도 4호선 있고요. 또 인근에 7호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랑천도 조금 더 친화적으로 또 바뀝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브릿지도 생겨요. 여러 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요. 또 창동 차량이 이전합니다. 진접으로. 그리고 그 안에 또 바이오, 뭐 이런 복합시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급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서울에. 삼성역 일대를 제외하고는 용산도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창동역이 잠실역에 버금가는 아주 거대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그 한가운데 GTX가 예정되어 있다. 물론 상업시설 중심으로 유동이 되겠죠. 거기 안에 생기는 것들이. 하지만 주변에 여기는 내리고 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평상시도 많은데 여기에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이런 거점 공간이 생기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공연 전에 식사를 한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창동역 주변 자체에 갖고 있는 이미지나 밸류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정제는 뭐 출입구도 대충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1호선, 4호선 다 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 정보를 좀 보시면 동아청솔, 상하 2차, 주공 3단지, 레미안,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단지들이 뭐 18차, 19차 이렇게 쫙 있어요. 용적률이 비교적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주공, 요 단지들은 용적률이 괜찮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현재 이제 재건축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주변에 나름 투자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근생 건물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뭐 30억, 20억. 그러니까 대출 좀 감안하면 주거만 지금 6억까지 대출이 제한이고 비주거용은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여신이라는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주거에서 못 풀면 다른 거라도 풀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 대출을 받든 아니면 다른 대출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한 60%, 70% 정도는 근생을 매수할 때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역, 일단은 그 수도권 북부 쪽에서, 동북부 쪽에서는 의정부역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죠. 그 주변에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상업지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이도 있고요.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의정부가 서울을 넘길 수는 없죠. 하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순차적인, 개발적인 부분을 보면, 창동역이 좋아지면 의정부역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보시면 되고, 미군 부지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전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원화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의정부가 갖고 있는 예전에, 군부대, 이런 느낌은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래서 새로운, 의정부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뭐 서울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나름의 의미는 있다. 그럼 의정부가 지켜봐야 될 것은 창동이나 이쪽에 가격대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의정부역도 그만큼 가격을 쫓아갈 가능성이 있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렴하게 투자할 때가 많이 있어서 각 상황에 맞게 봐주시면 되고, 뭐 재개발, 중앙 1구역, 뭐 장암 2구역,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요. 또 상업시설인 상가인데, 용도가 상업지인데 그 안에 보면 막 가보시면 점집이 막 10개, 20개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뭔가 변화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정부역 또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덕정역은 워낙 저렴합니다. 저렴이. 그래서 정말 몇 억 가지고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은 덕정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그 각자의 나름의 가격대라는 게 있어요. 덕정까지 가야 돼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의정부가 오르면 덕정도 오를 수 있다. 오히려 덕정과 그 중간에 낀 애매한 지역들이 가격대가 애매해지는 거고요. 덕정역의 GTX 덕정역 도보권은 그 나름의 노른자 역할을 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건물주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주변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엄한 신도시보다 차라리 덕정역 앞에 토지 대지부를 많이 깔고 있는 이러한 건물 투자가 훨씬 더 납니다. 상가 잘못 분양받으면 상당히 힘든 거 이제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쪽 지역은 또 워낙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매로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경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청사역 살 게 별로 없죠.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체크해 보시고, 인도건역도 너무 많이 비싸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이 추천했는데 지금은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솔직히 살짝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부담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워낙 상권 자체가 지금도 큰데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 아니면 또 지역에 그쪽이신 분들은 그래도 그 안에 나름대로 종종 그 급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급매물 중심으로 좀 보는 것들은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금정역 3번 재개발, 여기 재개발 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3번 1동 1지구, 금정 역세권 1구역, 3번 1동 3구역, 그다음 그 밑에도 다 이렇게 재개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GTX가 금정역에 정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지역이었냐라고, 아무리 1호선, 4호선이 간다 하더라도 주목을 받을 지역이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재개발하고 그 앞에 보면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만큼 또는 그거 이상으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볼 겁니다. 그쪽으로 더 내려가면 레미안 하이할 수 있는데 이거랑 벌써 이제 신축과 구축과 그 여러 가지 시간차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건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3번 1동 1지구, 힐스테이트, 금정역, 센트럴.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잖아요. 주복보다 아파트가 가격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있는 주상복합 힐스테이트보다 누르고 가격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매물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입주권 매물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실 필요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충분히. 예, 금정역도 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스쳐 지나가듯 여러 개 얘기했지만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데는 창동역, 예, 창동역하고 요 금정역, 또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의왕역, 예, 의왕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곡 가구역이 이제 철거돼서 공사를 하려고 좀 앞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도 많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 현대 부지가 한 6, 7만 평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뭔가 변화가 많은,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3개 신도시, 안산 이렇게 지구가 엄청나게 4만 세대. 그러니까는 시흥 지구가 조금 세대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개 군포 안산 지구 이런 데가 4만 세대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3개 신도시 또 공급도 많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의왕과 미래의 의왕은 차이가 클 거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의왕이 멀지 않습니다. 수원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멀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변화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왕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동, 금정, 의왕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투자할 게 많다.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한 곳들도 있다. 그리고 변화할 때가 변화가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여러 개의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예, 뭐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뭐 삼성 좋은 거, 과천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실현 가능한 얘기. 수원은 밑에 수원 공간도 있지만 제가 가서 요즘에 최근에 가면서 조금 더 중국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수원 동편 쪽으로 보면 이제 로데오 거리 그 앞뒤로 보면 예전보다 조금 더 중국스러워졌다. 거기에 이제 예전 사창가들은 다 없어졌고요. 그 위쪽에 보면 간판들이나 이게 지나가시는 행인들 보시면 조금 더 중국 또 동남아스럽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향후에 저희들이 선호하는 밸류상에서는 좋지 않다. 부동산 밸류상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을 느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점역은 이벤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점역은 이벤트로 그 위에 동쪽 좌측이요. 좌측에 그 아이파크 있는 쪽은 그 앞에 이제 상업시설 오피스를 되게 많이 짓고 있고요.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워낙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오히려 동측에 지금 광장이 새로 생겼어요. 그 광장 옆에 올리브영도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나지막한 근생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괜찮다. 하지만 도로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역세권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로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금정역 이벤트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구체화되거나 언제 한다라는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발표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올 하반기나 내년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바뀌고 신호선이 구체화되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 그 가운데 병점역도 포함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역들, 그러니까 다른 밑에 추가 역들은 지금 보시면 안 돼요. 나중에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병점역 연칸은 만큼은 좀 이벤트를 챙겨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운대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광운대역. 그 주변에 근생 건물들이 많아요. 이렇게 작은 근생 건물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장인 뉴타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다 입주했고요.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또 입주할 예정이고요. 이런 주변의 여건들이 결국,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그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 얼마큼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상업시설들, 그 다음에 미미사,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곳엔 뭐가 돼도 된다. 거기는 뭘 들고 있어도 됩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뭘 들고 있어도 된다. 결국,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은 된다. 그러니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건 어딘가는
또 빠진다. 그 빠지는 곳이 지방이고 지역이고 수도권 외곽이고 아니면 수도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곳, 집만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상대적으로 인천 쪽이 약해진다. 이런 느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도시인데 공급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도 별로 밸류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선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노선입니다. 임팩트도 강하고요. 향후의 교통의 의미, 존재감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ABC 중에 가장 임팩트 있던 약간 뭐 다 좋은데 그 중에 1, 2, 3 따지면 CAB입니다. CAB. C는 노선도 이렇게 종축 방향으로 좋고요. 열차 운행도 많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역 주변에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A는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C가 창동역, 광운대역 이런 다 봐보세요. 다 변화가 무궁무진한 곳들의 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C에 점수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적으로 A와 B, B는 강남권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열차 운행, 노선의 가치, 그다음에 주변의 변화들 다 통틀어 봤을 때 C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노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목하셔야 되고 그 매수 타이밍은 이제 여러 가지 설계 변경, 이제 공사 올라가고, 그다음에 추가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착공 전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끝으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